드셔도 쓰러지는 일은 없다. 네,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사실은 혈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서서히 나빠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 근데 왜 그러냐면 나빠지고 있는 상태를 모른다는 거죠. 진행 상황인데 그걸 잘 몰라.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안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산화질소 대사체 판매를 극대화하는 유비오맥파 측정기 사용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파는가?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이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어떤 인생, 나라는 어떤 자부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 됐든 뭐가 됐든 내 인생 자체를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또 같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 측정기를 팔고 있지만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과연 나는 지금 어떤 건강 사업, 어떤 건강 또는 어떤 나의 브랜드를 팔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측정기를 통해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측정기를 사용하니까 사업이 쉽네? 고객이 좋아하고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만족해하고 또 잘 사용하니까 내가 고객 창출이 점점 잘 되네? 와우! 대박 아니야? 네, 이런 메커니즘으로 내가 이거를 잘 가지고 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좋겠죠. 자, 맥파 활용을 어려워하는 분도 계세요. 또 이거 활용을 쉽게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어려워할까요? 나는 지금 측정기 받았는데 사실 좀 어렵다. 고맙습니다. 자, 나는 써보니까 그냥 이 정도면 쓸만하다. 고맙습니다. 자, 두 종류가 있어요, 실제. 그러면 이걸 어려워하는 분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생각보다 좀 뭐야 이거 약간 번거롭게 느껴진다거나 그리고 컴퓨터를 좀 다뤄야 된다거나 측정을 했는데 이게 조금 해석하는 거에 이게 좀 내가 어려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기준을 잡아줘야 돼?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도대체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쉽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태가 나오는구나. 또 측정하니까 이런 상태가 나오네. 또 이런 상태가 나오고 그럼 이런 상태가 이 사람은 많이 나오는 인생이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측정을 하면 항상 이런 상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갭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혈압이 있을 수도 있고 당뇨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건강에 대한. 그런 측면들을 요구하고 견주어 봤을 때 이런 양상이 이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데 지배적인지 일시적인지 아니면 이 양상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도를 가늠해 본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거나 실제 작동법이 좀 어렵다거나 하는 부분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측정기를 잘 쓰면 사업이 잘 되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측정기를 잘 쓰는 방법. 자, 측정기를 유비오맥파를 쓰면 사업이 잘 되는 이유. 자, 임병진 사장님, 실제 잘 쓰고 계시니까 어떤 점이 좋은가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면.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요즘 고객들은 또 요즘에 같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만나면 사실 좀 더 실제적인 걸 원해요. 그리고 또 보여주면 더 믿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좀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측정기는 얘는 의료기고 또 실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믿을만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산화질소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산화질소가 뭔데 왜 이거하고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지? 탁월하지? 이를 이제 발견하시고 그 부분을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산화질소의 가장 큰 특징 뭐가 있을까요? 혈관 확장. 자, 혈관 확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혈관의 구경이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혈관의 구경이 좀 늘어나서 이완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물이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초 혈관들도 약간 메말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산화질소가 들어가면 마른 땅에 이게 스며들듯이 싹 하면서 촉촉해지는 거예요. 자, 그걸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하고 발이 차잖아요. 이게 사실은 마른 거라고 보셔도 돼요. 약간. 근데 이 산화질소가 들어가면 봄비가 이 땅에 스며들듯이 싹 이렇게
그래서 이 혈관 확장은 혈관이 지경이 늘어나는 거예요. 모세혈관들이 좀 생성되는 측면으로 확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구경도 물론 변화가 있지만 마른 땅에 스며들듯이, 그러니까 손발에 있는 말초혈관이 약간 퍼지면서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아셨죠? 첫 번째. 자, 그럼 확장되려면 이완이 돼야 돼요. 딱딱하면 확장이 안 돼요. 근데 산화질소를 먹으면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완이 되면서 얘가 몸이 살짝 따뜻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확장이 잘 되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탄력도가 좋아져요. 탄력도가 좋아지면 기존에 조금 뭐 혈전이라든지 조금 뭐 노폐물이라든지 뭐 혈관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살짝 해소가 돼. 그러면서 그런 부분도 살짝 이렇게 배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혈관의 지경이 늘어난다. 네. 그러면서 이완이 되고 탄력도가 좋아지고 노폐물이 조금씩 해소된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 맥파 측정기를 적용하면 생각보다 이게 좀 잘 보이네가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질환은 혈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혈관과 관련이 있어요. 혈관은 측정해야 알 수 있다. 네, 사실 70% 정도 망가져도 잘 몰라요. 70% 정도 망가져야지 그때 자각 증상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혈관이 나빠지는지 뭐 모르는 거예요. 뭐가 그러냐면 사실은 시력이 그래요. 시력이 어느 날 안 좋아져 있어. 어느 날 안 좋아져 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사실 안경을 쓰는 거예요. 서서히 나빠지는지를 잘 몰라.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항상 1.5, 조금 안 좋을 땐 1.2, 또 1.5. 처음에 2.0까지 갔었죠. 근데 이 눈이 시력이 딱 안 좋아지는 측면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재보니까 0.7, 0.4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다음부터 좋아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럼 계속 쓰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혈관하고 같이 나빠지는 양상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 결과를 해설하면서 이제 산화질소를 안내하고 추천할 수 있죠. 자, 유비맥파를 사용하면 고객은 자기 상태를 알게 되죠. 그리고 측정을 통해 이제 우리를 더 신뢰하게 되죠. 아, 이분이 전문가구나. 이분이 뭔가를 제대로 좀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측정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되면 좀 더 용이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또 판매에 확실한 도움이 된다. 맞죠? 네. 예. 자, 그럼 유비맥파 측정기를 잘 쓰는 방법 한번 볼까요? 자, 사전 상담 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측정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좋고, 그 다음 측정 후 결과 해석 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전 상담 때는 이제 우리가 사실 좀 이렇게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뭐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부드러워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만나서 어떻게 이 사람과 내가 조금 더, 같은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분은 정말 만날수록 기분이 좋아. 호감이 가.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의 나를 주고 그 사람한테 긍정적인 부분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작용.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도 쓰는데 존재 출현 환영. 이건 뭐냐면 이제 만났을 때 누가 됐든 뭐 그게 자녀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게 되잖아요. 또 아내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회사를 가면 직장에 가서는 또 같은 뭐 사원을 만날 수도 있고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때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환하게 웃어주면서 교류하는가.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야. 그 내가 막 뭔가 이렇게 챙겨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뭐 그런 어떤 이런 정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성품이 상품이에요. 내 성품이 상품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유비맥파를 소개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유비맥파는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조기 예측 검사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혈관이 조금씩 경화되거나 뭔가 조짐이 보인다는 것을 조기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병원이나 한의원, 보건소,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건강보험도 적용되는 의료기다. 그리고 1분, 2분 30초면 끝. 기본적인 건 알 수 있어. 자, 신뢰할 만한가요? 네, 신뢰할 만하죠. 자, 이건 한의원에서 나오는 그림이고요. 필스에 설치하는 거는 프로그램 받아가지고 설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폰에 설치할 때는 그 앱을 설치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기기 연결해가지고 바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핸드폰에 연결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노트북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측정 준비, PC, 폰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써요. 여기다가 홍길동 이름 쓰고 1900 몇 년 연도를 정확하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남녀 체크하시고 전화번호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표시 안 하셔도 돼요. 자, 측정 안내. 측정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측정을 막 서둘러서 한다거나 우왕좌왕 한다거나 허둥대서 하면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냐면 그 상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태는 뭐냐면 우리는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막 와서 허둥허둥 하면서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들쑥날쑥하고 약간 더 막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기복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겠죠. 그러면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되지 않게 하면 안정되지 않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담담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측정이 사실 1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셔야 돼요. 자, 흥분하고 측정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흥분되게 나오니까. 자, 그럼 흥분되게 나온 걸 아셔야 되는데 그거 알려드릴게요. 담담하게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 그 상태의 심장 박동의 분석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박동 분석기. 아셨죠? 자, 그래서 측정 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자, 술 드시고 측정하거나 담배 피고 측정하거나 명상하고 측정하거나 운동하고 측정하거나 밥 먹고 측정하거나 뭐 약 드시면서 측정하거나 식사 전후 바로 측정하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 저 상태가 사실은 조금 중요해요. 어떤 상태에서 측정하는가. 자, 그 다음에는 측정할 땐 역시 이 그림이 나오겠죠. 자, 왼손 검지에 센서를 연결해 주세요. 손날이 바닥에 가게 이렇게. 손날이 바닥에 가게. 예? 자, 센서를 한번 줘볼게요, 사장님. 자, 이렇게 하면 자, 왼손 검지 손가락 이렇게 연결했죠.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나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이렇게 놓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 이 상태. 아셨죠? 손날이 바닥에 가게 이렇게 힘 빼신 상태 구부러져도 돼요. 이 상태에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어디를 눌러주라고 했어요? 자, 이 기기를 이렇게 살 접합이 잘 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머리를 잡고? 위아래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앞착. 오케이. 예. 너무 꽝. 조금 이게 더 안정된 자세고 이렇게 하면 살짝 눌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압착감이 예, 맞습니다. 꼭 왼손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른손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거 왼손 검지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손날이 바닥에 가게 하시고 자, 어깨 힘 빼세요. 팔에 힘 빼세요. 손에 힘 빼세요. 자, 측정하겠습니다. 측정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할 때 왼손 검지 주세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손가락을 왼손 한번 검지 줘보세요. 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벌린 다음에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대세요. 이 힘을 주시지 말고 힘을 빼 살짝 이렇게. 아셨죠? 자, 손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세요. 네. 그리고 또 여성이라 하더라도 뭐 약간 괜찮아. 이게 피부 접촉이 있으면 뭐냐면 살짝 뜨거운지 찬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줘보세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잠깐만 이렇게 봐. 뭐야 이거. 자,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잡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를 딱 대고 살짝 넣으세요. 아셨죠? 끝에가 살짝 달 때까지. 살짝 닿으면 돼요. 문턱에 올라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닿으면 됩니다. 닿으면. 살짝 닿죠. 예. 근데 이걸 세게 넣으면 살짝 너무 압착이 좀 세게 막 이렇게 다니까, 이 받을 때 조금 느낌이 별로거든요. 그래서 살짝 넣고 살짝 달 때까지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 어깨 힘 빼시고 팔에 힘 빼시고 손에 힘 빼세요. 자, 측정하겠습니다. 측정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네. 좋습니다. 측정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멘트도 만드세요. 그래야지 조금 더 신뢰도 가고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 이빨로 해볼게요. 내가 한번. 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약간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요. 또 측정하면 이상하다. 다시 한번 해보자. 야, 나 도대체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 막 이러면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걸로 뭘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감 있게 약간 그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로. 예. 내가 안정되지 않으면 상대도 안정감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먼저 안정되게 하시고 상대방도 안정시킨 다음에 측정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안정시 기본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손가락의 온도 중요합니다. 찰 때는 측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예, 두 번째, 매니큐어. 다소 영향이 있어요. 측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몸의 자세. 어떻게 있느냐가 또 변수가 됩니다. 측정 중에 뭐 말한다거나 전화 받는다거나 그러면 교감이 항진돼가지고 또 이렇게 들쑥거려요. 그 다음에 하품한다거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움직이면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자, 왼손 검지에 센서를 연결해 주세요. 손날이 바닥으로 가게. 어깨, 팔, 손에 힘을 빼세요. 어깨 힘 빼시고, 팔에 힘 빼시고, 손에 힘 빼세요. 자, 측정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두 번 반복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혈관 건강도 측정. 자, 혈관만 측정하면 1분입니다. 아셨죠? 스트레스를 측정하면 혈관도 나오고 스트레스도 나와요. 두 가지가 다 나오면서 2분 30초 측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측정 시 화면이에요. 요거는. 자, 구체적인 부분은 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측정할 때 요게 맥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제 뭐 혈관 나이처럼 혈관 건강 지수가 나옵니다. 그 신호 감도가 나오고 가속도 맥파의 파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측정 시에 플러스로 많이 갔다 그러면 안 좋은 상태구나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박동이 빠르네 느리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이 차네 안 차네는 요걸로 알 수가 있고 파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요걸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사실은 가볍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다 또 질문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파형은 이렇게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본 맥파라고 보시면 돼. PPG, 포토 플래시모그래피. 그래서 이 맥파의 파형인데 요게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부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좋은 파형이에요. 요게 밋밋한 거 있죠. 이렇게 밋밋한 거보다 요게 살짝 구부러지는 게 더 좋다. 자, 요게 살짝 구부러지는 사람들이 더 젊어요. 네, 파형이 더 젊어. 실제 더 나이도 젊어. 네, 아셨죠? 그리고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섰다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요거 이제 맥파 추출파는 요거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가지고 이걸 분석하기 쉽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측정 후 결과 해석에 대한 부분, 결과지 확인, PC나 폰에서 동일하게 측정 결과가 나옵니다. 해석 순서, 혈관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 해석. 자, 혈관 건강 지수는 뭘까요? 혈액 순환, 혈액의 흐름, 혈액의 점도, 혈액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이 갖고 있는 끈끈한지 묽은지 정도라고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관 건강 지수는 마이너스 30부터 플러스 5까지는 안전, 플러스 6부터 플러스 20까지는 경계, 플러스 20 이상은 위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위에 혈관 건강 지수는 혈액에 대한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혈관 건강도 타입은 혈관의 탄력도, 노화도, 신축성. 그래서 이건 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력도. 탄력도가 좋으면 A, B 타입 안전이 나오겠죠. 좀 안 좋으면 CD 타입 경계. 좀 더 안 좋으면 EG 타입 위험의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에 나오면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안전에 나온다. 여기는 뭐냐면 유지예요, 유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경계가 나오면 뭘까요?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 주세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위험이 나오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세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파란불, 여기는 노란불, 여기는 빨간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조금 심각한데? 그냥 가만히 관리 안 하고 있을 거야? 관리할 거야? 관리하는 게 낫겠지. 앞에서 막 쓰러지는 거 봤지? 관리해야 돼. 근데 이 관리하게 되면 여기가 사실은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산화질소를 언제 먹어야 되냐면 여기일 때 먹어야 되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 물이 촉촉하게 이 손발에 물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경이 넓어지면서 이게 안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거 촉촉하지 않으면 말라.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이 소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차가워지고. 네. 근데 왜 차가워지냐? 왜 혈관들이 죽냐? 왜 죽을까요? 네? 찌꺼기가 쌓여서. 예. 또 찌꺼기가 쌓여서 더 근본적인 측면이 있다면 피가 잘 안 통해서. 예. 산화질소 안 먹어서. 예. 안 나와서. 예, 좋습니다. 자, 뭐냐면 침이 안 나와서 그래요. 침이 안 나와서. 예. 침. 아까 얘기한 맛있는 그 침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뭐냐면 내 삶이 맛있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삶이 메말라서 그런 거야. 메말르니까 손도 마르는 거야, 사실은. 차가워지고. 내가 막 싱싱하잖아요. 그럼 얘가 덜 말라. 아셨죠? 정말이에요?
내가 막 이렇게 활기차고 에너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손발이 잘 안 말라. 침도 많이 나오고 밥도 맛있어. 관계도 소통도 잘 되고 내가 좀 잘못하면 바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잘할게. 근데 이거를 안 해. 그냥 지나쳐. 그럼 서먹서먹해져. 관계가 살짝 끊어져. 그러면 나중에 보기가 좀 민망해. 그럼 살살 피해. 그게 바로 관계가 마르는 거거든요. 침이 마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삶이 약간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도 말랐고 얘하고도 말랐고 얘하고도 말랐어. 근데 가족하고도 말랐네.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예. 우리가 몸이 마른다는 거는 뭐 혈관으로 얘기하면 마치 그 모세 혈관, 말초 혈관이 약간 소실되는 그래서 마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하든 뭐 이걸 설명을 하든 활기차게 분위기를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상대방도 맛있고 나도 맛있어요. 그래야지 사업이 전개가 되고 혈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어떻게 하면 돼? 야, 맛부터 봐, 맛부터. 네. 처음부터 뭐 사라 이렇게 하지 말고 맛부터 봐. 그러면 아까 한 잔 주셨는데 사실 너무 괜찮았어요. 맛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면 우리는 살 녹아. 네. 혈관이 싹 스며드는 것처럼. 아셨죠? 먼저는 마음을 줘야 되는 거겠죠. 네. 마음을 주는 게 상담시 1번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측정하고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 뭐 측정 결과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재단하고 심각해 문제 있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친해지는 도구예요, 도구. 아셨죠? 그러면 야, 잘 나오면 어떻게 내가 팔지 못하잖아. 얘기도 그렇고 잘 나오면 좋은 거예요. 와, 대단해. 관리 잘한다. 어떻게 그 관리를 잘했어? 와, 상당히 양호한데? 와, 오히려 칭찬해주고 좋다. 그때 먹어야 되는 거야. 봐봐, 날씬한 사람이 더 막 몸 관리하고 해가지고 다 더 이렇게 되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분위기로 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 플러스 1이 나왔다. 그럼 실제 나이보다 혈관 나이가 한 살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50살인데 플러스 1이 나오면 51세가 되는 거예요. 혈관 나이는. 그래서 플러스로 나오면 더하고 마이너스로 나오면 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관 건강 지수는 플러스로 나오는 것보다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좋다. 그럼 마이너스 몇 나오면 좋을까요? 마이너스 5, 10, 15, 20. 네, 20 나오면 좋겠죠. 근데 무한정 막 나오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보통 20, 뭐 30, 40 올라가면 그것도 사실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순환이 좀 빠르거나 좀 더 이렇게 급박하게 나타난다는 거는 몸에 그것도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좋은데 마이너스 5, 10, 15, 20 정도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강한 사람은 25, 30도 괜찮아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막 올라가는 건 안 좋다. 근데 우리가 막 올라가게 만들면서 도와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돌리면서 도와줘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B타입. AB타입은 양호하다. 그렇죠? CD타입은 경계, 관리가 필요하다. EG타입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자, EG타입인 경우가 당뇨, 뭐 혈압, 뭐 대사질환 나타날 수 있어요. 충분히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나와도 그냥 약 드시면 괜찮으니까 약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먹지. 저렴하고 좋은데.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박동은 90, 좀 빠르죠. 보통 70, 전후 80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분은 플러스 18이 나왔어요. 산화질소 드셔야 될까 안 드셔야 될까요? 드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같은 개념이에요. 요거하고. 자, 여기 안 좋으니까 요 파형이 어떻게 됐죠?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약하고 올라가는 것도 약하죠.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18 나왔고 플러스 1이 나올 때도 있었네? 그럼 뭐야? 1이 나왔다가 18이 나왔어? 뭐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번 측정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냐? 이런 상태도 나오고 이런 상태도 나오는데 이런 상태가 지배적인 애를 보셔야 돼요. 어떤 상태가 지배적인가? 이 사람에 있어서. 예. 사람은 오래 만나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측정하잖아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금 인내하시고 여러 번 만나서 들여다봐 주세요. 그러면 혈관이 보입니다. 네. 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도 여러 번 측정하잖아요. 아, 그럼 내 상태가 이렇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들쑥날쑥한 걸 나 이해 못하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들쑥날쑥해요. 네. 체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혈압, 혈당, pH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자, 그럼 심한 사람이 있고 안정적인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네. 자, 그래서 평균 5번이 여기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5번. 자, 그래서 혈관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이렇게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파형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이게 AB 타입은 양호하다. CD 타입은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약하고 올라가는 것도 약하고 다시 W 형식을 나타내죠. 이렇게 미병. 여기는 사실 여기부터 관리하면 사실 살짝 늦었어요. 예, 사실은. 우리는 뭐야 먹으면 뭐 바로 좋아지는데 여기 나오니까 괜찮지? 아니요. 여기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가 빈번해지고요. 여기가 빈번해지다 보면 여기가 살짝 나옵니다. 여기가 살짝 나오다가 여기가 빈번한데 살짝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근데 여기가 세 번 나오고 네 번 나오고 가끔 이제 여기가 지배적이 되는 거예요. 네. 원래는 여기가 지배적이었다가 가끔 나왔어요. 근데 가끔 나오던 게 자주 나오네? 자주 나오던 게 이쪽도 가끔 나오네? 근데 이쪽이 자주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서서히. 자, 그래서 최근 5번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이 파형은 내려오는 파형이 있고 올라가는 파형이 있고 떨어지는 파형이 있는데 이 내려오는 게 심박출의 세기예요. 여기 내려오는 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심박출 세기, 심박출의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거 이렇게 C로 올라가는 게 탄력도, 다시 떨어지는 게 잔혈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잔혈량은 혈관 안에 정체된다. 심장에서 뿜어주고도 뿍 뿜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남는 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양상으로 이게 조금 펌프질이 힘들다. 약간 정체된 느낌이다. 혈관이 좋으면 탄력이 좋고 쑥 하면 혈액이 쑥 가야 되는데 쑥 가면 쑥 안 가. 네, 이게 탄력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혈관 안에 뭔가가 많이 있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관은 그렇게 됐고 스트레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혹시 혈관에서 궁금한 거 살짝 바로 들어갈까요? 자,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 측정 이제 중요하죠. 사실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는 스트레스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각되는 건 혈관이죠. 예. 자, 스트레스는 뭐 측정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교감, 요게 부교감.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맥박 파형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시간에 따르는 맥박의 변화. 요거는 말초혈관에 나타나는 맥박의 파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결과가 54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35에 45는 초기 스트레스. 35에 45는 초기 스트레스다. 그 다음에 45, 60은 일시적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쌓이며 스트레스 내성이 약해지는 시기. 그 다음에 60 이상은 만성 스트레스로 진행되는 상태, 전문의와 상담 필요. 자, 그러면 기본은 어디가 좋냐? 여기가 좋아요. 항상 35에 45가 기본이다. 일단은 처음에는 그렇게 알면 좋아요. 처음에는 일단 기본은 초기 정도가 양호하다. 두 번째는 여기는 중기예요. 중기. 오케이. 중간 정도 뭐 양호할 수 있어. 다소 피곤할 수 있지 뭐. 다소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 중기. 그다음 여기는 만성. 높네. 조금 안 좋네. 심각하네. 생각보다 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네. 그러면서 만성화 양상으로 가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만 해석하면 끝인가? 일시적 스트레스 초기보다 조금 더 좋은 건가? 일시적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상태. 와, 난 스트레스 없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자, 점수가 높으면 만성, 점수가 낮으면 급성.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아셨죠? 자, 25 이하, 스트레스 거의 없는 상태. 20대일 경우. 자, 20대일 경우는 25 이하, 20점, 20대 영역이 나오면 보통이에요. 스트레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0대일 때는 여기가 맞아. 여기가 기본이에요. 네. 그다음 여기는 스트레스가 좀 있는 거고, 그래도 좀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 더 있는 거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20대는 측정하면 거의 여기가 나와. 일반적으로 20대는 낮게 나와요. 네. 젊어서 그럴 수 있고, 네. 젊으면 좀 좋게 나와요. 실제 한번 측정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30대라면 어디쯤 나올까요? 여기쯤 나와요. 이게 기본이에요. 30대는. 네. 그냥 30대는 여기쯤 나오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40대는 어떻게 나올까요? 40대는 여기. 40대는 여기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나 40대인데 내가 여기 나온다. 그럼 다소 피곤하다. 다소 힘들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나이대 영역에 나오면 양호할 수 있다. 보통이다. 근데 내 나이대보다 한 단계가 높다 그러면 피곤하다, 힘들다, 지친다, 몸이 좀 가라앉는다, 의욕이 없다. 아셨죠? 무겁네. 찌뿌둥하고 힘들어. 네. 자, 이 정도면 힘든 정도고. 근데 이 30대, 40대 이 초반에 이분들이 여기가 나왔어. 어떻게 될까요? 죽겠네,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이런 거예요. 자, 여길 때는 가벼운 정도에 가벼워. 좀 힘들지만 내가 버틸 수 있어. 근데 여기가 자주 나온다? 그러면 생각보다 심각하다. 생각보다 몸이 많이 만성화되고 있다. 만성 스트레스로 간다.
만성 질환으로 간다. 노화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자, 세 가지 부류를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는 높게 나와요. 첫 번째, 피곤하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처지고 가라앉고 침체되면 높게 나온다. 자, 두 번째, 만성 질환이 있으면 높게 나와요. 질환 있는 사람은 다 높게 나올까요? 예, 다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높게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질환이 있는 사람도 흥분하면 이렇게 나와. 예, 흥분하면. 왜요? 왜 그럴까요? 기본이 아니고 흥분한 상태는 에너지가 막 이렇게 세지잖아요. 에너지가 세지면 스트레스도 살짝 낮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흥분된 상태에서 측정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작게 나와요. 이상하다. 흥분하면 스트레스 있는 거 아니에요? 열받거나 화가 나거나 격정, 분노, 화가 있는데 그럼 스트레스 높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높게 나오냐? 피곤하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처지고 가라앉고 침체되면 높게 나와요. 두 번째, 이거는 그러니까 만성 스트레스, 누적 스트레스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만성 질환, 세 번째는 노화.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은 다 높게 나올까요? 예, 높게 나와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은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일까요? 예, 일반적이에요. 왜? 나이만큼 나와요. 예. 해석은 그렇게 하셔야 돼. 예. 아셨죠? 그런데 그냥 구매해가지고 쓰시면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 25 이하 스트레스 없어. 난 스트레스 없어. 네. 나보다 스트레스 이거 이 정도가 맞아. 난 정말 스트레스 없어. 이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흥분하면 스트레스 점수가 적게 나와요. 그럼 피곤하면 높게 나오고. 네. 그럼 기본은 뭐냐? 내 나이대 정도 나오면 보통이에요. 제가 50대입니다. 그럼 50 정도 나오면 보통이에요. 근데 50대가 60대로 나왔다? 그럼 살짝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보다 한 10점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어. 무거울 수 있지.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 근데 10점 이상 높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아주 무거운 거예요. 네. 10점 넘었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좋은 건 어떤 거냐? 자기 나이보다 10점 아래까지가 좋아요. 내가 50대잖아요. 그러면 40대까지는 좋아. 40점까지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어. 근데 40대 더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살짝 항진된다. 흥분된다. 급성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할까요? 측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흥분된 상태에서 측정해야 될까요? 안정된 상태에 측정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안정된 상태가 기본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들쑥날쑥이 이게 막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흥분했을 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평소에도 들쑥날쑥해. 건강한 사람은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네. 아셨죠? 그래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기본 상태를 우리는 본다. 기본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기본이 어떤지. 기본이 너무 항진돼 있을 때는, 흥분했을 때는 기본이 스트레스는 급성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작게 나오고 혈관은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좋게 나와요. 살짝. 네. 그렇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심장이 빨리 뛰고 있네. 90, 95 빈맥이네. 그럼 스트레스도 낮게 나오고 혈관도 마이너스 50 이 정도 나왔어. 그럼 그거는 흥분된 상태. 심장이 막 뛰고 있을 때는 순환도도 더 좋겠죠. 흥분되면 스트레스도 약간 낮겠죠. 이게 기본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흥분했을 때예요. 그럼 너무 가라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무겁게 나오겠죠. 너무 떠 있을 때는 뜬 상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담담한 마음을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한 마음은 당신을 굳세고 바르고 총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잘 확인해서 측정해 주시면 점점 잘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양상이 지배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양상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특성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 근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이죠? 건강사업하고 있고 상담하고 산화질소에 대한 측면을 안내해가지고 이걸 잘 적용시켜서 이분이 건강해서 산화질소를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걸 막 분석하고 있어. 저도 사실은 막 분석해드렸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치밀하게. 자, 그거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거를 안 할 거예요. 그래도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아니요, 안 해주는 게 더 나아요. 이건 또 해드릴 거예요. 해달라고 할 때마다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개 붙잡고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산화질소를 드실 수 있게끔 건강에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혈관만 측정하고도 설명이 가능하면 혈관만 측정하셔도 돼요.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럼 스트레스까지 측정하셔도 돼요.
고객에 맞춰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보면 맥박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맥박이 갖고 있는 이 다양한 측면, 변화도, 변화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맥박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일정할까요?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가 기본은 30에서 40이라는 거예요. 30에서 40 정도로 출렁거리는 게 정상적이다. 생동감 있다. 활력 있다. 에너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 파동은 30에서 40.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맥박이 갖고 있는 다양성, 순발력, 활력, 생동감,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에너지는 순발력이 있다라고 보면 30에서 40이다. 이건 기본이에요. 30대, 40대, 50대, 60대 다 기본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자, 근데 이 점수가 떨어져요. 뭘까요? 생동감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변화가 떨어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가 일직선으로 나타나요. 밋밋하게 나타나요. 자, 밋밋하다는 건 뭐냐? 변화가 없다. 무뎌져 있다. 생동감이 없다. 활력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지겠죠. 피곤하겠죠. 의욕이 없겠죠. 살기가 싫겠죠. 이게 만성피로. 두 번째, 만성피로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질환.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네. 몸이 망가지는 것도 스트레스부터. 네. 사실.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 다 그렇지 뭐.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덜 그래. 네. 나는 항상 만날 때마다 즐거워. 생동감 넘치고 에너지 넘치고 활력 있어. 이거를 보여주시는 게 좋겠죠. 내 스스로한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생동감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톱니처럼 나와 있어요. 기본 점수가 30에서 40이 나와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다. 첫 번째, 피곤하다. 지쳤다. 무기력하다. 두 번째, 상처가 많다. 자존감이 약하다. 자신감이 없다. 네. 매사에 불안정하다. 뭔가 조금 관계성도 끊어지고 살기도 힘들고 몸도 안 좋고 다 그럼 이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심박동이 가지고 있는 변화의 패턴, 이거는 다양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활력이고 에너지고 변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측정하는 건 뭐냐면 미세 심박 변화율, 패턴, 변이성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측정하면 뭘 봐야 되냐? 이걸 봐야 돼. 자, 이 점수가 20 가까이 나왔다. 그럼 만성 스트레스. 자, 만성이 뭐라고 그랬죠? 만성 질환. 그 전에 만성 피로. 네, 만성 피로든지 만성 질환이든지 또 한 가지 노화. 세 가지. 아셨죠? 자, 세 가지 부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다 이 점수가 떨어집니다. 20, 20 이하. 자,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세 가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처지고 가라앉고 침체되고.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만성 질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노화까지 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게 이렇게 톱니처럼 나올수록 좋다. 여기는 30에서 40이 기본이다. 40에서 50도 좋고 50에서 60도 좋다. 근데 더 올라갈수록 좋은가? 아니에요. 더 올라가면 약간 예민해져요. 불안해져요. 불안정해져요.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건 안 좋은데, 요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요게 뾰족해요. 뾰족해. 요게 뾰족해. 요게 뾰족하다는 건 뭐냐면, 요 변화가 좁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좁다는 거는 이 점수가 낮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변화가 좁다는 거는 톱니처럼 나오면 톱니는 높고 낮은 게 있어요. 톱니가 요 밑변이에요, 이렇게. 네, 톱니가 밑변. 그래서 톱니가 요 밑변이 어느 정도 좋냐? 요 정도 여기 한 이렇게 보면 한 1cm 가까이가 좋아요. 그 그림에서 보면 요 정도가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좋다. 근데 이게 좁으면서 뾰족할수록 밋밋하게 나온다. 요게 밋밋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요 점수가 20 이하로 떨어져 있다거나. 점수가 낮을수록 다양성이 떨어진다. 밋밋하다. 톱니처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맥박이 빠른 사람들은 우측으로 치우치고 맥박이 느린 사람들은 좌측으로 치우칩니다. 이쪽을 서맥이라고 그러고 빈맥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제일 또 중요한 부분. 요 자율신경 균형이 요 빨간 점이 제일 좋은 자리예요. 자, 근데 요게 이쪽으로 나온다. 괄호형.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더 오래되잖아요. 그게 오래 누적이 된다 그러면 질병으로 가죠. 질병에서 더 안 좋으면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는 건 뭐냐? 심리적으로 예민한 경우.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심리적으로 조금 약간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강박, 공황장애,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경우는 심리적으로 불편하거나 흥분되거나 예민해지거나 불안 정도는 여기로 가는데
그게 더 심해져가지고 뭐 강박, 공황장애, 심리적으로 더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 이쪽으로 가는데 더 심각하면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심리적인 것도 불안하거나 뭐 불안정해지는 양상으로 갈 때는 일시적으로 여기 갔다가 여기서 더 있게 가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바로 급성 스트레스로 가는 경우. 아셨죠? 그래서 심각해지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로, 피곤한 정도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 제가 50대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좋은데 여기 나오면 아, 피곤하구나. 과로형이구나. 네. 그럼 여기가 계속되면 안 좋아. 여기 다시 집어넣어야 돼. 예, 이거 생각보다 재밌죠? 예, 아니까 조금 더 쉬워지죠? 예, 맞습니다. 이게 좀 더 알면 쉬워져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종합 결과. 자, 안전, 경계, 위험, 유지, 관리, 치료. 아시죠? 언제 안전할 때는 유지해야 되고 경계일 때는 관리해야 되고 위험할 때는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산화질소 추천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추천하느냐가 중요해요. 아셨죠? 근데 조금 설명했는데 나 그거 뭐야? 궁금한데. 아니야, 얘기 좀 더 들어보고.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면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맞아. 산화질소 궁금하지? 산화질소는 이거 일거에 해소시키는 거야. 일단 먹어볼래? 먹고 나서 그 전에 먼저 측정을 한번 해주고 먹고 나서 한번 또 측정해줘 볼게. 한번 봐봐. 봤지? 이 정도야. 변화가 이렇게 좋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 변화된 상태가 지속적이어야 되겠지? 근데 한 번 먹어서 되겠니? 아니면 좀 자주 먹어야 되겠니? 자주 먹어야지. 자, 자주 먹어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엊그제 발견한 게 있는데 우리 플라스틱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이렇게 눌리거나 그러면 이게 자국이 생겨, 이게 비틀려 있어. 이게 한번 비틀어져 있으면 이게 다시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살짝 데워야 돼요. 데우면은 살짝 녹았잖아요. 그때 살짝 제자리를 켜놔야 돼. 그리고 살짝 데우면서 그거를 유지를 계속 해놓으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산화질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 데워지는 거예요. 근데 살짝 데웠다가 또 제자리.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안 먹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 상태가 안 돌아와. 예. 개념이 조금 더 알겠죠? 예. 그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도 보이죠? 예. 측정했을 때 50, 15, 20은 나오면 양호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 좋겠다. 내가 한번 도와줄게. 여러 번 측정하면 네 인생이 보인다니까 내가.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 번 측정하면 보인다. 보이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가족부터. 예. 측정하면 다 보여. 예. 자, 오래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촉이 생겨요. 그럼 탁 측정 마라. 안정된 상태인지 불안정한 상태인지. 그러면 기본 박동이라는 게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역할 바꿔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측정해 주세요. 뭐 사용해 보세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사업도 잘 되시죠? 그다음에 산화질소, 혈관, 뇌파, 임상, 상담 기법 조금씩 더 노력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더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임병진 사장님하고 또 상의하시고 또 저하고 또 상의해서 좋은 상태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 또 해드릴게요. 아셨죠? 네. 예, 예, 질문. 예, 자, 우리가 산화질소를 먹으면 심장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1번 빨라진다. 아니다. 심장 박동 느려진다. 자, 심장 박동이 처음에는 살짝 빨라져요.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순환도가 빨라지겠죠. 같이 빨라집니다. 자, 그런데 산화질소는 좋은 측면이 어떤 거냐면, 박동이 빨라졌다가 적응이 되잖아요? 그럼 살짝 느려져요. 박동이 느려져. 박동이 느려져 있는데 순환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빨라져 있어요.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데우면 산화질소는 약간 처음에는 약간 적응하면서 빨라질 수 있다. 그러면서 긴장도가 있기 때문에 살짝 C로 가는 거예요. 혈관도 긴장하면 C로 간다. 일시적으로. 근데 C로 갔다가 다시 B로 와요. 어떤 건강한 사람들은 C로 안 가고도 바로 그냥 B에서 다 흡수하고 B에서 다 유지하고 B에서 그냥 갖다 써. 근데 약간 버거우면 살짝 C로 가. 아셨죠? 갔다가 다시 좋아지면 다시 B로 와요. 근데 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더 안 좋게 확 나온다거나. 네. 이 패턴에서 벗어나온 사람은 더 심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더 안 좋을 수 있는 사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막 30, 40.
예,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이너스 30, 40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약을 드시는 분들. 약을 드시는 분들. 약을 안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잘 먹고 이런 사람 제가 측정하니까 34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쓰는 분들이에요. 다른 뭔가의 방법을 쓰는 분들이에요. 예, 말은 안 하셨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좋게 나오는 측면은 뭐냐면 전립선 제품, 고지혈 제품, 당뇨 제품, 혈압 제품, 약 드시는 분들은 다 좋게 나와요. 너무 낮게 나오면 마이너스 40, 막 30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일시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 너무 막 이렇게 낮게 나온다? 그럼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게 너무 낮게 나오면 뭐 마이너스 막 이렇게 너무 높게 나오면 예민해지는 경우예요. 예민해. 예민하면 마이너스로 많이 떨어져요. 자, 한 번만 재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번 해야 돼. 그게 조금 더 좋죠. 예. 그리고 마이너스로 많이 떨어지는 사람 보세요. 되게 예민해요. 예. 자, 플러스로 나오시는 분들 측정해 보세요. 살짝 둥글둥글해. 살짝 무뎌. 그러니까 무딘 거가 좋은 측면도 있어요. 여성분들 측정해 보면 여성분들 한 30대, 40대 플러스 5, 10, 15 이렇게 나와. 그런 분들은 성격이 조금 더 둥글어. 네. 근데 마이너스 15, 20 나오는 분들은 까칠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살짝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아셨죠? 자, 솔직히 다 마이너스 10 이상, 15, 20 이렇게 나온다. 나 측정하면 마이너스 10, 15, 20 이렇게 나온다. 네. 자, 들어보세요. 자, 관리 잘 하시죠. 기본은 아주 그냥 나는 혈관 건강 상관없어 좋아. 근데 나는 살짝 예민해. 솔직히 예민하시죠? 네. 예민하신 분들이 살짝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혈관이 플러스로 나오면 왜 좋냐? 무뎌지니까 좋은 거예요. 무뎌지니까. 플러스 5 정도까지는 양호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플러스로 나오는 양상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 일단은 더 생동감 있고 활력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정도로 가려면 50, 15, 20 마이너스. 네.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로 가야 돼. 성적은 살짝 높은 게 좋아. 이거는 마이너스. 네. 성적은 내가 좀 성적은 욕심을 내야 돼. 건강도 살짝 욕심을 내야 돼. 나이는 좀 젊을수록 좋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건강도 욕심을 내자. 예, 관리도 좀 욕심을 내자. 그래서 좀 높은 측면들을 조금 해서 목표를 정한 다음에 내가 그렇게 도와줄게. 나 그거 도와주는데 전문가야. 난 측정만 하면 딱 알아. 산화질소는 기본이야. 산화질소는 말초 혈액순환의 밥이에요, 밥. 아셨죠? 밥은 먹어줘야지 촉촉해지면서 여기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촉촉해져야지 거기에 뭐가 열도 나고 뭔가 의욕도 나오고 생동감 있고 활력 있지. 이게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냉하면 마음이 굳어. 네. 자, 근데 우리는 사업하잖아요. 밥 먹어도 측정하세요. 왜? 측정 시점을 놓치면 측정을 못 해주니까. 아셨죠? 만나면 무조건 해야 돼. 만나면 무조건 측정해줘요. 네. 대신에 나는 알아. 네 상태. 바나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2개 먹었는지 3개 먹었는지에 따라서 어떤지 먹으면 어떤지 난 대략 알아. 그 감안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 부른 상태가 더 좋게 나올까요? 배 고픈 상태가 더 좋게 나올까요? 기본은 배 고픈 상태가 좋게 나와요. 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돌잖아요. 그게 또 좋게 나와요. 측정 시점이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들쑥날쑥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들쑥날쑥해도 상관없어. 그게 정상이니까. 대신에 네가 얼마나 들쑥날쑥한지 내가 봐줄게. 너는 너무 들쑥날쑥하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들쑥날쑥한 인생이에요. 정말. 자, 이거는 들쑥날쑥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정도가 이 사람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가 또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 어떻게 지속시켜줘야 되는지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지속해야 되고 양도 조금 더 늘리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데웠을 때 운동을 해주시고 데웠을 때 그러니까 먹으면서 운동 식이요법도 같이 겸해 주셔야지 먹는 걸로만 해결하게 막 둔다. 그럼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먹는 걸로만 해결하게 두는 거는 관리를 안 하시는 거고 먹을 때, 데웠을 때, 작용이 좋을 때 운동 식이요법까지 관리를 해주셔야 돼. 그게 능력자예요. 그게 그 사람의 좀 특성이에요. 예, 차가운 듯한데 그래도 순환도가 좋은 분들은 측정이 돼요. 특히 남자분들은 더 측정이 잘 되는 편인데 여자분들은 좀 더 측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면 좀 순환이 안 된다고 보시는 그렇죠. 순환이 안 좋은 거죠.